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감자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29살 직장 여성이 완벽해 보였던 남편의 숨겨진 정체를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혼인신고 직전 알게 된 남편의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자씨. 저는 올해 29살 화장품 회사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겪어서인데요.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저는 현주라고 하고요. 회사에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통해왔어요. 8년 동안 한 회사에 다니면서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거든요. 주변에서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다고 해주시는데 정작 연애는 쉽지 않더라고요. 20대 후반이 되니까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저 역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작년 봄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 있었어요. 회사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태성이었거든요. 32살이고 유명 레스토랑에서 수셰프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정말 인상이 좋았어요. 태성은 키가 178cm 정도로 적당히 크고 요리사라서 그런지 손이 정말 예뻤어요. 무엇보다 제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 세심하고 따뜻했거든요. 첫 데이트 때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가져와서 말했어요. 바쁘실 텐데 제대로 된 음식 드시라고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 샌드위치 맛이 아직도 기억나요. 빵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고 야채는 신선하고 소스는 시판 제품이 아닌 직접 만든 것 같았어요. 한 입 먹는 순간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정성스럽구나. 그 이후로 태성의 어필이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하는 지하철역 앞에서 따뜻한 커피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워낙 진심으로 해주시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퇴근 후에도 항상 영양 만점 도시락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로운 요리를 해서 가져오시고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해서 맞춰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태성이 말했어요. 현주 씨가 매운 음식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떡볶이 만들어 왔어요. 근데 너무 맵지 않게 조절했어요. 정말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시판 떡볶이랑은 차원이 다른 맛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친구들 모두 태성을 정말 좋아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현주야, 이런 남자 놓치면 안 된다. 요리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직업도 안정적이잖아. 어머니는 특히 태성이 가져온 음식들을 드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위감이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무척 흐뭇해하셨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절친 은정이가 말했어요. 현주야, 네가 정말 복받았다. 요즘 남자들 중에 이렇게 세심한 사람 찾기 힘들어. 또 다른 친구는 말했어요. 나도 이런 남자 만나고 싶다. 부러워하더라고요. 태성은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일에 대한 열정도 있고 저에게는 한없이 다정했거든요. 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좋아할 만한 곳들을 미리 알아보고 계획을 세워주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챙겨주셨어요. 어느 날 태성이 말했어요. 현주 씨 오늘 조금 피곤해 보이시네요. 마사지라도 받으실까요? 이런 식으로 제 컨디션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니까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교제한 지 6개월 만에 태성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평소 가던 레스토랑에서 촛불 켜놓고 무릎 꿇고 반지를 내밀면서 말했어요. 현주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 결혼을 적극 찬성해 주셨고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태성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정말 세심했어요. 웨딩드레스 고르러 갈 때도 함께 가서 의견 말해주고 신혼여행 계획도 제가 좋아할 만한 곳들로 꼼꼼히 짜주시더라고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태성은 턱시도를 입고 있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저도 꿈에 그리던 웨딩드레스를 입고 태성이 보는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에서 태성의 이복 동생 지훈을 처음 만났어요. 26살이라고 하는데 태성과는 많이 달랐어요. 태성이 활발하고 적극적이라면 지훈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느낌이었거든요. 키는 태성보다 조금 작고 마른 편이었는데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지훈이 인사할 때 말했어요. 형수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가 참 진실되게 들렸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의 눈에서 약간의 걱정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냥 새 가족을 맞는 긴장감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희는 달콤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태성은 여전히 다정했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렇게 2달 정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완벽한 남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한 지 2달이 지나면서 태성이 갑자기 혼인신고를 서두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는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기로 했었거든요.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정신이 좀 정리된 후에 차근차근 하자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태성이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현주야, 오늘 혼인신고 하러 가자. 너무 급작스러워서 제가 물어봤죠. 왜 갑자기? 원래 다음 달에 하기로 했었잖아. 그러자 태성이 재촉하더라고요. 법적으로도 완전한 부부가 되고 싶어서 그래. 오늘 꼭 하자. 태성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조급해 보이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일 있어? 하지만 태성은 이렇게만 답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빨리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고 싶어서. 사실 좀 이상하긴 했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그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태성이 그렇게 원한다면 들어주고 싶기도 했고요. 점심시간에 태성이 동사무소 앞으로 마중 나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온 것 같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일찍 끝난 거야? 태성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응, 너를 위해서 일찍 빠져나왔어. 그런데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해 보였거든요. 동사무소에 도착해서 혼인신고서를 받아들고 작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결혼식 이후로 따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조금 놀랐어요. 여보세요, 지훈 씨? 전화를 받았더니 지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형수님, 지금 어디세요? 동사무소에 있어요. 혼인신고 하러 왔어요. 그러자 지훈이 깜짝 놀란 듯이 물어보더라고요. 혼인신고요? 지금 당장? 네, 태성이가 오늘 하자고 해서요. 그랬더니 지훈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형수님, 혼인신고 잠깐만 미루고 저와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에서 뭔가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지훈이 이렇게 다급하게 말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인데요? 하지만 지훈은 이렇게만 답하더라고요.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요. 꼭 만나서 말씀드려야 해요. 태성이 옆에서 물어봤어요. 누구야? 지훈과 통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어서 잠깐 당황했어요. 그때 지훈이 말했어요. 형수님, 형한테는 말씀하지 마시고 혼자 나와주세요. 정말 급해요. 저는 태성에게 핑계를 댔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대. 잠깐 나갔다 올게. 태성이 당황하면서 말했어요. 지금 혼인신고 하려고 왔는데 금방 올게. 정말 급한 일이래. 태성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답했어요. 그럼 빨리 다녀와. 지훈과 동사무소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지우는 제가 본 적 없을 정도로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 차분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손도 떨리고 있었고 뭔가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지훈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지훈이 한참 동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커피컵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뭔가 결심하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형수님, 형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할 자신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혹시 형에 대해 모르는 게 있을까봐 걱정돼서요. 지훈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지훈 씨,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태성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러자 지훈이 고개를 떨구더니 말했어요. 형수님, 저는 지금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형수님이 혼인신고까지 하신다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사실 형에게는 형수님이 모르시는 과거가 있어요. 정말 심각한 과거가요. 과거라니요? 형이 3년 전에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거든요. 지훈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정말 안 좋은 얘기를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지훈이 힘들어하면서 말했어요. 형이 절친한 후배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어요. 지훈의 말에 제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요? 성민이라는 후배가 있었는데 형을 정말 친형처럼 따랐거든요. 근데 성민이 형의 아내 지영이 누나와 지훈이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성민이 형은 형을 정말 믿고 따랐어요. 형이 요리 가르쳐 주기도 하고 형처럼 의지했거든요. 그런데 성민이 형이 야근할 때마다 형은 지영이 누나에게 접근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안부 묻는 척했대요. 지훈이 태성의 말투를 흉내내며 말했어요. 형수님이 외로워하신다. 그러다가 점점 자주 만나게 되고 결국 그런 관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물어봤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답했어요. 네, 정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했거든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우연히 형이 지영이 누나랑 함께 있는 걸 봤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며칠 더 지켜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지훈이 계속 말했어요. 결국 성민이 형이 알게 됐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했나 봐요. 성민이 형이 그날 완전히 무너졌어요. 형을 친형처럼 믿었는데 배신당했다는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그래서 성민이 형과 지영이 누나는 이혼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형이 지영이 누나까지 차갑게 버린 거예요. 지훈이 태성의 말을 전했어요. 이제 부담스럽다고 하면서요.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믿고 사랑했던 태성이 그런 일을 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거든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저는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모두 사실이에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성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현주야, 언제 와? 동사무소 문 닫겠어. 문자를 보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훈 씨,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훈이 답했어요. 사실 형수님 결혼식 때부터 말씀드릴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식까지 올린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나 싶어서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형이 갑자기 혼인신고를 서두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형수님이 뭔가 눈치채신 건 아닌가 해서 서두르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지훈의 말을 들으니 태성이 오늘 갑자기 혼인신고를 서두른 것도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조급한 모습, 어색한 미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던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증거나 그런 건 있어요? 지훈이 답했어요. 네, 있어요. 지훈이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이건 성민이 형이 보내준 건데요. 지훈이 보여준 사진에는 태성과 어떤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진 속 태성은 제가 아는 그 다정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계산적이고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자와 손을 잡고 호텔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는데 찍힌 날짜를 보니 3년 전이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태성이에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맞아요. 성민이 형이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찍힌 사진이에요. 그때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성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현주야, 지금 어디야? 동사무소 곧 문 닫는다고 하는데. 태성의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더욱 진해졌어요. 제가 겨우 대답했어요. 아, 금방 갈게. 목소리가 많이 떨렸어요. 태성이 물어보더라고요.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금방 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수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지훈 씨, 혹시 다른 증거는 더 없어요? 더 있어요. 성민이 형이 당시 녹음한 파일이요. 지훈이 이어폰을 꺼내서 제게 건네주었어요. 이건 성민이 형이 당시 녹음한 파일이에요. 들어보세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태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그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어요. 지영아, 성민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네가 외로워서 나한테 의지한 거라고 해야 해. 오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민이가 알면 어쩔 건데. 이미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해? 게다가 네가 먼저 유혹한 거잖아. 녹음 파일을 듣는 동안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사랑했던 태성의 목소리인지 믿을 수 없었어요. 너무나 냉정하고 무책임한 말들이었거든요. 지훈이 다른 파일을 재생했어요. 지영아, 미안한데 이제 그만 만나자. 나도 결혼 생각하고 있어서. 오빠, 갑자기 왜 이러세요? 성민이랑 이혼까지 했는데. 그건 네 선택이었잖아. 나는 강요한 적 없어. 녹음을 듣고 나니 정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기적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지영 씨를 이용해 놓고는 필요 없어지니까 차갑게 버린 거였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훈 씨, 이 녹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민이 형이 의심이 들어서 지영이 누나 핸드폰에 녹음 앱을 깔아뒀대요. 지영이 누나는 모르셨고요. 그래서 이런 대화들이 녹음됐어요. 지훈이 계속 설명했어요. 그 이후 성민이 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형을 친형처럼 믿고 따랐는데 배신당했다는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술만 마시게 됐고 카페 운영도 제대로 못하게 됐어요. 손님들한테 제대로 서비스도 못하고 재료 관리도 엉망이 되면서 카페가 망했어요.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있어요. 제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태성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현주야, 뭐 하는 거야? 벌써 30분째 기다리고 있어. 동사무소 직원이 빨리 하라고 재촉하는데. 문자를 보니까 태성이 얼마나 혼인신고를 서두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려는 건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혹시 제가 뭔가 알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거였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훈 씨, 지영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정신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안 좋은 시도도 몇 번 하셨대요. 성민이 형이 이혼당하고 폐인이 되는 걸 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렸나 봐요. 자기 때문에 성민이 형 인생이 망가졌다고 자책하시면서 점점 더 우울해지셨어요. 최근에는 형의 결혼 소식을 듣고 더 힘들어 하신대요. 자기는 정신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형은 아무렇지도 않게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무고한 사람들이 태성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태성과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훈 씨, 혹시 태성이가 다른 여자들과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지영이 누나가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몇 번 있었대요. 형은 원래 여자들을 이용하고 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항상 다정하고 세심한 척하면서 접근해서 마음을 열게 만든 다음 필요 없어지면 차갑게 버리는 거예요. 지영이 누나 경우가 가장 심각했던 건 기혼 여성이었고 그 남편이 형의 후배였기 때문이에요. 지훈이 한숨을 쉬면서 계속 말했어요. 사실 저도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형이니까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 하지만 형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신 것 같아서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 때 형수님을 보면서 정말 순수하고 착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런 분이 형 때문에 불행해지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훈 씨,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형수님이 이런 진실을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민이 형을 직접 만나보세요. 성민이 형이 모든 걸 증명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지영이 누나는 지금 면회가 어려운 상태지만 성민이 형은 만날 수 있어요. 지훈이 성민 씨 연락처를 제게 알려주었어요. 형수님, 저는 형수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면 저를 원망하셔도 돼요. 저는 지훈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면서 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지훈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지훈 씨, 정말 고마워요. 용기 내서 말해줘서요. 죄송해요, 형수님. 이런 얘기 들으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아니에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만약 지훈 씨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카페를 나와서 성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성민 씨. 저는 태성의 아내 현주라고 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성민 씨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훈 씨가 태성의 과거에 대해서 말해줬거든요. 성민 씨가 잠깐 침묵하더니 답했어요. 네, 2시간 정도 뒤에 만나죠. 어차피 다 알아야 할 일이니까. 성민 씨와 만난 곳은 작은 술집이었어요. 성민 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에 생기가 없었어요. 성민 씨가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말했어요. 지훈이가 다 얘기했나 보네요. 네, 어느 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요. 확인할 것도 없어요. 다 사실이니까. 성민 씨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태성과 지영 씨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다양한 장소에서 찍힌 사진들이었는데 보면 볼수록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진들은 언제 찍힌 거예요? 작년 이맘때부터 관계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형수님이 외롭다고 해서 안부나 묻는 줄 알았죠. 그런데 점점 이상하더라고요. 태성이가 제 아내한테 관심이 너무 많고 제가 야근할 때마다 연락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형 같은 사람이니까 걱정해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다른 속셈이었던 거죠. 성민 씨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믿고 따랐는데, 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지영이도 피해자예요. 태성이가 워낙 교묘하게 접근해서 마음을 열게 만들었거든요. 지영이는 단순하고 착한 사람이라 그런 계산을 못했어요. 얘기를 듣고 나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태성이었다는 게 너무 끔찍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제가 결혼했다는 게 믿을 수 없었어요. 성민 씨, 지금 말씀해 주신 모든 게 사실이죠? 네,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쪽도 태성이한테 속고 있는 거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정리됐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보고도 태성과 함께 살 수는 없었거든요. 성민 씨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오늘 밤 태성에게 모든 걸 말하고 이혼하겠다고 하기로 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태성이 화난 표정으로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주야, 너 오늘 나한테 왜 그랬어? 혼인신고하러 갔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연락도 계속 안 받고 말이야. 태성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사납고 매서운 느낌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태성아, 우리 이야기 좀 해. 무슨 이야기? 네가 숨기고 있는 과거에 대해서. 그 순간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지영 씨랑 성민 씨 이야기 말이야. 태성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지훈 씨와 성민 씨를 만났어. 모든 증거도 다 받고.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태성이 잠깐 당황하더니 이내 진정한 척하면서 말했어요. 현주야, 그건 다 과거 일이야. 지금은 너만 사랑해. 과거 일이라고. 지금도 성민 씨는 폐인이 되어서 고생하고 있고 지영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 이게 그냥 과거 일이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태성이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현주야, 그때는 내가 어렸어. 실수했던 거야.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하고 있다면서 왜 성민 씨나 지영 씨에게 사과 한 번 안 했어? 왜 아무렇지도 않게 새 결혼을 준비했어? 태성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현주야, 네가 지금 내 과거를 들춰내서 뭐 하려는 거야? 우리 이미 결혼했잖아. 결혼했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살아야 해. 난 이런 사람과는 못 살아. 그럼 어쩌자는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혼해. 태성이 깜짝 놀라면서 소리쳤어요. 이혼? 네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어. 성민 씨와 지영 씨에게 한 일을 보면 언젠가는 나도 같은 일을 당할 것 같아. 현주야, 너는 달라. 너는 정말로 사랑해. 지영 씨에게도 같은 말 했지? 태성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태성이 계속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3개월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태성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과거 일이다. 지금은 변했다. 이런 말만 반복했거든요. 가족들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갑자기 이혼하려고 하냐? 하지만 모든 사실을 설명드리고 나니 이해해 주셨어요. 특히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위로가 됐어요. 현주야, 네가 옳은 선택을 했다. 그런 사람과는 평생 행복할 수 없어. 이혼한 지 4개월 지난 후 지훈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시간 되시면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어요. 지훈과 만난 곳은 처음 만났던 그 카페였어요. 지훈은 여전히 조용하고 진중한 모습이었지만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형수님, 정말 이혼하신 거예요?
네. 혼인신고하기 전에 헤어졌으니 복잡할 것도 없었죠.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지훈 씨가 알려줘서 더 큰 불행을 피할 수 있었어요. 지훈이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말했어요. 형수님,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지훈이 깊은 숨을 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저는 형수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혼식 때 형수님을 보는 순간 이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분이 형 때문에 불행해질 거라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진실을 말해준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형수님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로 형수님이 진실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해서였어요. 지훈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형수님이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설령 그 행복이 저와 함께가 아니더라도요. 형수님이 웃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요. 지훈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태성과는 정말 반대되는 사람이었어요. 지훈 씨, 그런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신 거였군요. 네, 하지만 형수님한테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도시로 이사 갈 예정이에요. 이사요? 네, 형 때문에 가족들한테도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형수님을 계속 보면서 제 마음을 숨기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지훈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형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지훈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언젠가 지훈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실 거예요. 고마워요, 형수님. 형수님도 꼭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지훈이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형수님, 정말 행복하세요. 지훈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 후 지훈과 성민 씨가 함께 태성을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성민 씨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현주 씨, 오늘 태성이랑 만나서 그동안의 피해 배상을 받았어요. 지훈이가 함께 해줘서 가능했어요. 성민 씨가 보내온 사진을 보니 상당한 금액의 수표였어요. 태성이가 처음에는 발뺌하려고 했는데 지훈이가 모든 증거를 다시 보여주니까 어쩔 수 없이 줬어요. 이제 태성이 요리사 경력도 끝났을 거예요.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성민 씨가 받은 돈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했다는 거였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태성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술도 끊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성민 씨의 문자를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한 성민 씨가 대단해 보였어요. 한 달 후 지훈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왔어요. 다른 도시로 이사 간다는 인사 편지였어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부산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형수님 덕분에 제가 옳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형수님의 행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항상 웃으시길 기도할게요. 지훈 올림. 편지를 읽으면서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저를 구해준 것은 지훈의 용기였지만 그 용기 뒤에 숨겨진 순수한 사랑의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시 결혼했어요. 정말 진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저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결혼식 날 축하 카드가 하나 도착했어요. 부산에서 온 카드였어요. 지훈이 보낸 거였어요. 형수님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항상 행복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카드를 보면서 지훈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 지훈이 그때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태성에게 속아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성민 씨는 정말로 술을 끊고 새로운 카페를 열었다고 해요.
지영 씨도 많이 좋아져서 퇴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태성은 요리사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해요. 만약 그날 지훈이 전화하지 않았다면 저는 태성과 혼인신고를 했을 거고 평생 그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았을 거거든요. 감자씨,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이유는 지훈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해서예요. 자신의 마음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의 행복을 위해 용기 낼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지훈에게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모든 분들도 진실한 사랑을 하시길 바라요. 겉모습에 속지 마시고 진짜 마음을 보세요. 혹시 지금 연인이나 배우자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면 용기 내서 확인해 보세요. 진실을 아는 게 힘들어도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마지막으로 부산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실 지훈 씨에게 말하고 싶어요. 지훈 씨 덕분에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훈 씨도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정말 고마워요. 감자 씨,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청취자분들도 진실한 사랑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